생중계 카메라 앞에서 국회의원이 던진 잔반이 한유진의 군복 가슴 쪽에 튀었다. 여구는 예쁘면 됐지. 뭐가 더 필요하겠어요? 전국이 지켜보는 가운데 벌어진 공개적 모욕, 아무도 나서지 않는 침묵 속에서 유진의 눈빛이 달라졌다. 15년 군 생활의 자존심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 괜찮습니다. 조용하지만 폭풍전야 같은 목소리가 모든 것의 시작이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 항상 건강하세요. 아자아자 파이팅!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국방위원회 생중계 시찰일이었습니다. 새벽 5시부터 부대 전체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장병들은 평소보다 1시간 일찍 기상해서 군복을 점검했고 취사병들은 밤을 새워가며 메뉴를 다시 짜고 식재료를 정리했습니다. 부대장은 어제 밤늦게까지 참모들과 회의를 했고 모든 준비가 완벽한지 수십 번 확인했어요. 여군 소령 한유진은 거울 앞에서 군복의 주름을 하나하나 펴고 있었습니다. 25살에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임관에서 벌써 15년째 군복을 입고 있는 유진이었어요. 키 165cm의 날씬한 체구였지만 눈빛만큼은 누구보다 날카롭고 의지가 강했습니다. 육사 졸업 후 포병과에 배치되어 각종 훈련과 작전을 거치며 실력을 인정받아왔어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라며 상급자들이 여러 번 당부했던 말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작전과장이 어제 저녁 유진을 따로 불러서 했던 말이 기억났어요. 소령, 내일 의전 업무 맡았죠? 국회의원들 앞에서 우리 부대 이미지 좋게 보여주세요. 특히 여군 장교로서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달라는 뜻입니다. 부대장도 직접 유진에게 말했어요. 한소령, 내일 식당 시찰 때 배식 시범 보여드릴 텐데 밝게 웃으면서 친근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국민들이 우리 군에 대해 좋은 인상을 갖도록 도와주세요. 유진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복잡했습니다. 15년간 쌓아온 군경력과 전문성이 있는데도 오늘은 단지 의전용 얼굴로 선정되었다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동기들이 작전 기획이나 부대 운영에 참여할 때 유진은 이런 행사에서 웃는 얼굴을 보여주는 역할을 맡게 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하지만 군인은 명령에 복종하는 것이 기본이었습니다. 오전 9시부터 부대 곳곳에서는 마지막 점검이 이뤄졌어요. 병영생활관, 무기고, 훈련장, 그리고 장병 식당까지 모든 시설이 완벽하게 정리되었습니다. 평소 사용하던 낡은 식기들은 모두 새 것으로 교체했고 식당 바닥은 왁스칠을 다시 했어요. 메뉴도 평소보다 훨씬 풍성하게 준비했습니다. 오전 10시 정각 국회의원 일행이 부대에 도착했습니다. 총 8명의 의원과 수행 직원들, 그리고 생중계를 위한 방송 관계자들까지 포함해서 20명 넘는 인원이었어요. 카메라 세대가 모든 상황을 실시간으로 전국에 중계하고 있었습니다. 부대장의 안내로 의원들은 차례대로 부대 시설을 둘러봤어요. 병영생활관에서는 장병들의 정돈된 생활 모습을 보여줬고 훈련장에서는 각종 훈련 장비들을 설명했습니다. 의원들은 대체로 만족스러워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카메라 앞에서 보여주기 위한 시찰이었지만 그래도 진지하게 둘러보는 모습이었습니다. 마지막 코스는 장병 식당이었어요. 평소보다 훨씬 깔끔하게 정리된 식당에 들어서자 의원들은 감탄사를 내뱉었습니다. 스테인리스 스틸로 된 배식대는 거울처럼 반짝였고 각종 반찬들이 정갈하게 진열되어 있었어요. 유진은 이미 배식대 앞에 서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럼 한유진 소령께서 우리 장병들이 평소 어떻게 식사를 하는지
직접 보여주시겠습니다. 부대장이 유진을 소개하자 카메라가 유진을 클로즈업으로 비추기 시작했어요. 실시간 채팅창에는 벌써 댓글들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우와, 여군 장교 멋있다. 군복 정말 잘 어울린다 같은 반응들이었어요. 유진은 자연스럽게 미소를 지으며 식판을 들었습니다. 15년간 군복무를 하면서 이런 상황을 몇 번 겪어봤기 때문에 능숙했어요. 국회의원들은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지켜봤습니다. 우리 장병들은 이렇게 영양가 있고 맛있는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메뉴는 불고기, 김치찌개, 시금치 나물, 배추김치, 그리고 과일까지 준비되어 있어요. 유진이 차근차근 설명하며 밥을 담고 반찬을 하나씩 올렸습니다. 카메라는 유진의 섬세한 손동작까지 놓치지 않고 담고 있었어요. 그때였습니다. 의원 중 한 명이 갑자기 웃음을 터뜨리며 말했어요. 아, 소령님이면 밥 담는 것 정도는 당연히 잘하겠죠. 그런데 예쁘게 웃으면서 하니까 보기 정말 좋네요. 우리 국민들도 안심하겠어요. 다른 의원들도 함께 웃었어요. 별다른 의미 없는 농담처럼 들렸지만 유진의 미소가 순간 굳었습니다. 하지만 생중계 중이었기 때문에 곧 다시 웃음을 지었어요. 그런데 그 의원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군은 정말 이런 게 잘 어울려요. 예쁘면 됐지 뭐가 더 필요하겠어요? 남자들처럼 총 들고 뛰어다니는 것보다는 이렇게 부드러운 일이 훨씬 좋죠. 의원이 농담조로 던진 말에 주변에서 또 웃음이 터졌습니다. 일부 의원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하는 모습까지 보였어요. 유진은 계속 미소를 유지하려 애썼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는 무언가가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15년간 쌓아온 군인으로서의 자존심이 건드려지는 기분이었어요. 실시간 채팅창의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저 말 좀 이상한데? 여군도 똑같은 군인인데 왜 저렇게 말해? 너무 성차별적 아닌가? 같은 댓글들이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순간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의원이 배식대에 놓여있던 식판의 잔반을 집어들더니 장난스럽게 유진 쪽으로 던진 것이었어요. 의도적이었는지 정말 실수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잔반이 유진의 군복 가슴팍에 그대로 튀었습니다. 어머, 이런 실수를 했네요. 미안해요, 소령님. 의원은 웃으며 말했지만 진심으로 미안해하는 기색은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재미있어하는 것 같았습니다. 다른 의원들도 어이구 저런하며 웃고 있었어요. 유진은 그 자리에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카메라는 그 모든 장면을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고스란히 담고 있었어요. 하얀 군복에 붉은 김치찌개 국물이 튄 모습, 순간 굳어진 유진의 표정, 웃고 있는 의원들의 모습까지 전국에 생중계되고 있었습니다. 실시간 채팅창이 폭발했어요. 이게 뭐야 진짜? 군인한테 저게 뭐 하는 짓이야? 완전 모욕이잖아. 저 의원 이름이 뭐야? 하지만 현장에서는 아무도 유진을 위해 나서는 사람이 없었어요. 부대장은 당황한 표정으로 어찌할 바를 몰랐고 다른 참석자들은 어색한 웃음만 지었습니다. 촬영 스태프들도 계속 카메라를 돌릴 뿐이었어요. 유진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군복에 튄 김치찌개 국물을 내려다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그 순간 유진의 눈빛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15년간 품어왔던 군인으로서의 자존심이, 그리고 무언가 훨씬 더 깊고 강한 의지가 그 눈빛에 담겨 있었어요. 네, 괜찮습니다. 유진이 조용하지만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이상한 힘이 담겨 있었어요. 마치 폭풍 전의 고요함 같았습니다. 전국의 시청자들은 모니터 너머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순간이 한국 국방사에 길이 남을 거대한 변화의 시작점이 될 줄은 말이에요. 생중계가 끝나고 1시간도 지나지 않아 인터넷이 뒤집어졌습니다. 각종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에 국회의원 여군 모욕이 올랐고 소셜미디어에는 해당 영상이 무섭게 퍼져나갔어요. 누군가가 그 장면만 따로 편집해서 올린 짧은 영상은 조회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댓글창은 완전히 난리였어요. 저게 대한민국 국회의원이라고? 군인을 뭘로 보는 거야? 여군이라고 저렇게 대해도 되는 건가? 분노한 네티즌들의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다른 시각의 댓글들도 있었어요. 군인이 뭐하러 정치쇼에 끌려 나왔냐? 어차피 홍보용 이벤트인데 뭘 그렇게 예민하게 굴어? 여군이니까 저런 취급받는 거지. 남자 장교였으면 안 그랬을 것이라는 냉소적인 반응들도 적지 않았어요. 한유진은 자신의 숙소로 돌아와서 군복을 벗고 있었습니다. 김치찌개에 국물이 튄 부분을 찬찬히 살펴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15년 군 생활 동안 크고 작은 성차별과 무시를 당해왔지만 오늘처럼 전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공개적으로 모욕당한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휴대폰이 쉴 새 없이 울렸어요. 동기들, 후배들, 선배들에게서 온 메시지와 전화였습니다. 유진아, 괜찮아? 너무 화나서 잠이 안 와. 저 의원 완전 선 넘었다. 같은 위로와 격려의 말들이었어요. 하지만 유진은 누구의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대신 유진은 컴퓨터 앞에 앉았어요.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잠시 머뭇거리다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에는 공문서 양식이 떠올랐어요. 제목란에 유진이 입력한 글자는 이랬습니다. 국회 시찰 당시 복무 중 부당 모욕 및 인격 침해 피해 보고서. 유진은 오늘 있었던 일을 차근차근 기록하기 시작했어요. 시간 순서대로 정확하게 감정을 배제하고 오직 사실만을 담았습니다. 14시 32분경 해당 의원이 여군은 예쁘면 됐지 뭐가 더 필요하냐는 발언을 함. 14시 35분경 의도적으로 잔반을 투척하여 군복에 오물이 묻게 함. 군인다운 정확하고 간결한 문체였어요.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유진은 부록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먼저 부대 내 CCTV 영상을 확보했습니다. 식당에 설치된 보안 카메라가 그 전체 과정을 다른 각도에서 촬영하고 있었거든요. 생중계 화면에서는 보이지 않았던 세부 사항들이 더 선명하게 드러났어요. 의원이 잔반을 던지기 직전에 보였던 비웃는 표정, 주변 사람들의 반응까지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유진은 음성 파일을 정리했어요. 생중계 당시 마이크에 잡힌 모든 대화를 고음질로 추출했습니다. 여군은 예쁘면 됐지 뭐라는 발언과 함께 주변에서 웃는 소리, 어이구 저런 하며 조롱하는 듯한 음성까지 모두 포함되어 있었어요. 음성 분석 프로그램을 돌려서 각 발언자를 구분하고 시간대별로 정리했습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실시간 댓글 분석이었어요. 유진은 생중계 당시 채팅창에 올라온 수천 개의 댓글을 모두 캡처해서 분류했습니다. 시간대별로, 반응별로, 그리고 내용별로 세세하게 나누었어요. 국민들이 실시간으로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여론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까지 데이터로 정리했습니다. 국민 여론 반응 분석 총 3,247개 실시간 댓글 중 해당 행위를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댓글 2,891개 89.0%, 옹호하는 댓글 201개 6.4%, 중립적 댓글 155개자 0.8%. 유진의 보고서는 단순한 피해 신고서가 아니었어요. 마치 작전 계획서처럼 치밀하고 정확했습니다.
증거자료, 시간대별 상황 분석, 관련 법령 검토, 그리고 기대되는 조치까지 모든 것이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새벽 2시가 넘어서야 보고서가 완성되었습니다. 총 20페이지 분량이었어요. 유진은 이 보고서를 3곳으로 동시에 발송했습니다. 기무사, 헌병사령부, 그리고 군 법무실이었어요. 각각 다른 경로를 통해 처리될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선택한 곳들이었습니다. 기무사에는 국가기관 모독 및 군 위신 실추 사안으로, 헌병사령부에는 장병 인권 침해 사안으로, 군법무실에는 명예훼손 및 모욕죄 관련 법적 검토 요청으로 각각 다른 제목을 달아서 보냈어요. 한 곳에서 묻힐 수 있는 일을 여러 경로로 동시에 진행한 것이었습니다. 보고서를 발송한 후 유진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동이 트기 시작하는 새벽 하늘을 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유진의 표정에는 분노가 아닌 차가운 결심이 서려 있었어요. 15년간 참아온 것들이 오늘 하루로 끝나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잔반이 튄 군복은 세탁기에 돌리지 않고 비닐봉지에 따로 보관했어요. 물증으로 남겨두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시각 인터넷에서는 여전히 뜨거운 논쟁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해당 의원의 과거 발언들까지 파헤쳐지기 시작했고 여성 혐오적 발언 논란이 연이어 터져나왔습니다. 반대로 일부에서는 요즘 너무 예민하다, 저 정도는 농담이다라며 의원을 옹호하는 목소리도 나왔어요. 하지만 한유진은 여론의 흐름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유진에게는 더 확실한 계획이 있었거든요. 군대라는 조직의 시스템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고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는지도 알고 있었어요. 새벽 5시 유진은 다시 군복을 입고 부대로 나갔습니다. 평소와 다를 바 없는 모습이었지만 동료들은 유진의 분위기가 달라진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더 조용하고 더 차분하지만 동시에 더 날카로워진 느낌이었습니다. 부대장실에서는 벌써부터 전화가 쉴 새 없이 울리고 있었어요. 상급 부대에서, 국방부에서, 심지어 청와대에서까지 문의가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모두 어제 일에 대한 대응 방안을 묻는 전화들이었어요. 하지만 정작 당사자인 한유진은 그 어느 때보다 평온해 보였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준비해온 일을 드디어 시작하는 사람처럼 말이에요. 유진이 보고서를 발송한 지 3일째 되는 날, 군 내부는 보이지 않는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기무사에서는 비상회의가 연일 계속되었고, 헌병사령부에서는 특별조사팀이 꾸려졌어요. 군 법무실에서는 관련 법령을 면밀히 검토하며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합동참모본부의 반응이었어요. 평소라면 이런 사안은 해당 부대선에서 조용히 처리되는 것이 일반적이었는데 이번에는 합참 차장까지 직접 보고받고 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국방부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장관실에서는 연일 긴급회의가 열렸고 각 군 참모총장들이 차례로 불려다니고 있었어요. 청와대 민정실까지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단순한 성추행 사건이 아니라 국정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으로 판단했다는 것이었어요. 해당 국회의원이 여당 핵심 인사였기 때문에 정치적 파장까지 고려해야 했거든요. 한유진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부대 업무를 수행했고 동료들과도 자연스럽게 대화했어요. 하지만 주변 사람들은 유진을 대하는 태도가 미묘하게 달라지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상급자들조차 유진에게 함부로 지시하거나 명령하는 일이 줄어들었어요. 이상한 일들이 계속 벌어졌습니다. 유진의 인사 기록을 열람하려던 몇몇 간부들이 접근 권한 부족으로 차단당했어요.
평소라면 소령급 장교의 인사 기록은 대령 이상이면 쉽게 볼 수 있는 것이었는데 유진의 기록만은 특별한 보안 등급이 설정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부대 내에서도 수군거리는 소리들이 들리기 시작했어요. 한 소령이 단순한 포병과 장교가 아닐 수도 있다더라. 왜 상급 부대에서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하는 거지? 그 같은 의혹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확실한 답을 알지는 못했어요. 그러던 중 한 익명 게시판에 충격적인 글이 올라왔습니다. 군 관련 커뮤니티에서는 나름 신뢰도가 높다고 알려진 곳이었어요. 평소에도 군 내부 소식이나 인사 정보가 정확하게 올라오는 곳이었습니다. 그 여군 소령, 그냥 일반 부대 장교 아닙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합참 직할 정보처 3부 소속이에요. 포병과의 파견 근무 형태로 나와 있는 겁니다. 실명이 공개되면 지금 설치는 사람들 모두 무릎 꿇고 사과해야 할 상황 올 겁니다. 댓글들이 폭주했어요. 정보처 3부가 뭐야? 그게 얼마나 높은 곳인데? 설마 그럴 리가 같은 반응들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군에 대해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들은 그 의미를 알고 있었어요. 합참 직할 정보처는 군 정보기관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부서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3부는 대북 정보와 관련된 가장 기밀성이 높은 부서였어요. 그곳에 소속된 장교라는 것은 단순히 계급만으로 판단할 수 없는 위치에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또 다른 글이 연이어 올라왔어요. 저 소령 배경 진짜 만만하지 않습니다. 육사 수석 졸업에 국가정보대학원 석사, 미군 정보학교 고급과정까지 이수했어요. 나이는 40인데 진급이 빨랐던 이유가 있었던 거죠. 일반 부대에 파견 나온 건 현장 경험 쌓기 위해서였는데 이런 일이 터진 겁니다. 이 정보들이 사실인지 확인할 방법은 없었지만 군 내부의 분위기를 볼 때 허무맹랑한 소리는 아닌 것 같았어요. 실제로 유진을 직접 건드리려던 몇몇 사람들이 갑자기 입을 닫기 시작했거든요. 국회의원실에서도 당황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시시한 일로 호들갑 떤다며 무시하려던 태도였는데 청와대와 국방부에서 연락이 오기 시작하자 심각성을 깨달았어요. 의원은 뒤늦게 사과문을 준비하기 시작했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유진은 이 모든 상황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어요. 인터넷에 올라오는 글들도 부대 내의 수군거림도 상급 기관들의 움직임도 모두 예상 범위 내였습니다. 15년간 군 생활을 하면서 이런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충분히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유진이 선택한 것은 침묵이었습니다. 그 어떤 인터뷰 요청도 해명 요구도 상급자들의 호출도 모두 정중하게 거절했어요. 개인적인 시간이 필요하다며 휴가를 신청했습니다. 부대장은 당황했어요. 이런 상황에서 당사자가 사라지는 것은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거든요. 하지만 거절할 이유도 권한도 없었습니다. 특히 유진의 진짜 신분이 무엇인지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더욱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었어요. 한소령, 정말 지금 휴가를 가는 게 좋겠습니까? 상황이 상황인데. 부대장님, 저는 군인으로서 해야 할 일은 모두 했습니다. 이제는 시스템이 작동할 시간이에요. 유진의 대답은 간단명료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 속에는 확신에 찬 무언가가 담겨 있었어요. 마치 모든 것이 계획대로 흘러가고 있다는 듯한 여유로움이었습니다. 유진은 부대를 떠나기 전에 한 가지 일을 더 했어요. 자신의 책상 서랍에서 두꺼운 파일 하나를 꺼내서 봉인했습니다. 겉표지에는 비상시 개봉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리고 그 파일을 믿을 만한 후배에게 맡겼습니다. 만약 제가 연락 두절되거나 부당한 일을 당한다면 이 파일을 언론사에 전달해 주세요. 후배는 무게감 있는 파일을 받아들면서도
무슨 내용인지 묻지 않았어요. 유진의 표정을 보니 가벼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거든요. 유진이 부대를 떠난 후 그 누구도 유진의 행방을 알지 못했습니다. 휴대폰도 꺼져 있었고 평소 연락하던 사람들에게도 소식이 없었어요. 마치 공기 중으로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군 내부는 더욱 긴장했어요. 당사자가 사라진 상황에서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유진의 진짜 신분이 무엇인지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함부로 행동할 수도 없었어요. 인터넷에서는 또 다른 추측들이 나돌기 시작했습니다. 사라진 게 아니라 보호받고 있는 거 아닌가? 정말 중요한 사람이면 함부로 노출시킬 수 없잖아. 같은 의견들이었어요.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제 아무도 한유진을 함부로 대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진짜 신분이 무엇이든 그 배경이 얼마나 탄탄한지 모두가 짐작하고 있었거든요. 폭풍 전야의 고요함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유진이 사라진 지 일주일이 지났을 때 군감사실에 정체불명의 소포가 배달되었습니다. 발신인 란에는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았고 우표도 붙어 있지 않았어요. 누군가가 몰래 감사실 정문에 놓고 간 것 같았습니다. 경비병이 발견했을 때는 이미 한참 후였어요. 소포 안에는 작은 USB 메모리 하나와 간단한 쪽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합니다라고 또박또박 써진 글씨였어요. 군감사실 직원들은 당황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제보가 들어오는 경우는 드물었거든요. 감사실장은 신중하게 접근했어요. 요즘 민감한 시기라 함부로 행동할 수 없었습니다. 전문 분석팀을 불러서 USB의 안전성부터 확인했어요. 바이러스나 악성 코드가 없는지, 추적이 가능한지 모든 것을 검사했습니다. 검사 결과는 깨끗했어요. 단순한 음성 파일 몇 개만 들어 있었습니다. 파일명도 날짜와 시간으로만 되어 있어서 내용을 짐작하기 어려웠어요. 감사실장은 직접 파일을 재생해 보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 파일이 재생되자 친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바로 그 국회의원의 목소리였습니다. 상대방은 군 간부로 보이는 남성이었어요. 통화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의원님, 내일 시찰 때 어떤 식으로 진행하면 될까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원하는 건 좋은 화면이니까. 여군 하나 예쁜 걸로 데려와서 식당에서 배식하는 모습 보여주면 돼요. 그런데 여군 장교들이 그런 업무를 싫어하지 않을까요? 아이고, 뭘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해요? 여군은 원래 그런 일 하라고 있는 거 아닌가요? 예쁘게 웃으면서 식판 돌리게 해요. 모양새만 좋으면 되는 거니까. 감사실 직원들은 서로 얼굴을 마주봤어요. 이미 터진 사건의 배경이 이런 식으로 계획된 것이었다는 뜻이었습니다. 단순한 실수나 해프닝이 아니라 처음부터 여군을 쇼의 도구로 생각했던 것이었어요. 두 번째 파일은 더 구체적이었습니다. 같은 국회의원이 다른 사람과 나누는 대화였어요. 상대방은 부대 고위 간부로 들렸습니다. 소령급 여군으로 적당한 사람 있나요? 너무 까칠하면 안 되고 시키는 대로 잘 따라할 만한 사람으로요. 한유진 소령이 어떨까요? 포병과 소속인데 외모도 괜찮고 성격도 순하다고 들었습니다. 좋네요. 그럼 그 사람으로 확정하죠. 미리 얘기해서 웃는 연습이라도 시켜놓으세요. 카메라 잘 받을 수 있게 말이에요. 이 대화를 들은 감사실장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단순히 의전 업무를 맡긴 것이 아니라 아예 연출을 계획했던 것이었습니다. 한유진을 마치 배우 캐스팅하듯이 선정했던 것이었어요. 가장 충격적인 것은 세 번째 파일이었습니다. 시찰 당일 아침에 녹음된 것으로 보이는 통화였어요. 국회의원과 수행원 간의 대화였습니다. 의원님, 오늘 여군한테
너무 심하게 하시면 안 됩니다. 요즘 성희롱 이슈 민감하잖아요. 아이고, 무슨 성희롱이야. 그냥 친근하게 농담 좀 하는 거지. 여군들도 그런 관심 받으면 좋아해요. 원래 여자들이 그런 거 아닌가? 그래도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에이, 괜찮아요. 어차피 군대에서는 우리가 갑이고 저 사람들은 을이에요. 설마 대드냐고요? 게다가 여군이 뭘 할 수 있겠어요? 이 대화에는 더 놀라운 내용이 있었어요. 국회의원이 의도적으로 해프닝을 계획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좀 재미있게 해봐야죠. 그냥 식판 들고 서 있기만 하면 재미없잖아요. 뭔가 웃길 만한 일이라도 만들어야 화제가 되죠. 의원님, 그런 건 위험하지 않을까요? 뭐가 위험해요? 어차피 생방송이고 우리가 권력자예요. 조금 장난치는 건 애교지, 애교. 감사실 직원들은 말을 잃었어요. 잔반을 던진 것까지 계획된 연출이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었습니다. 한유진을 완전히 조롱과 모욕의 대상으로만 본 것이었어요.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네 번째 파일에는 더욱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어요. 시찰이 끝난 직후 국회의원과 측근들의 대화였습니다. 의원님, 인터넷에 난리 났습니다. 여군한테 잔반 던진 게 문제가 되고 있어요. 뭐가 문제야? 그냥 실수한 거라고 하면 되잖아. 군인들은 원래 그런 거 참고 사는 거고. 아니, 댓글이 정말 심각합니다. 성희롱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어요. 에이, 성희롱이 뭐야? 그냥 친근하게 장난친 거지. 여군한테 관심 보여준 건데 뭘 그렇게 예민하게 굴어? 그래도 사과문이라도 내는 게 좋지 않을까요? 사과는 무슨 사과야?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사과해? 오히려 저 여군이 감사해야 할 일이지. 전국에 얼굴 알려줬는데. 감사실장은 USB를 멈추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이 정도면 단순한 실수나 부주의가 아니라 명백한 의도적 모욕행위였습니다. 더군다나 사후에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었어요. 마지막 파일은 가장 최근 것으로 보였습니다. 며칠 전에 녹음된 것 같았어요. 국회의원이 누군가와 나누는 대화였는데 내용이 심각했습니다. 그 여군 어떻게 됐어요? 조용히 처리됐나? 그게 문제입니다. 갑자기 사라졌어요. 휴가 나갔다는데 연락이 안 돼요. 뭔가 이상하네. 그냥 넘어갈 일을 왜 이렇게 키우는 거지? 더 이상한 건 상급 부대에서 난리라는 겁니다. 마치 중요한 사람을 건드린 것처럼 반응하고 있어요. 설마 그 여군이 뭔가 특별한 배경이라도 있나? 감사실장은 USB를 꺼내서 금고에 보관했어요. 이 내용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심각하게 고민해야 했습니다. 단순한 성희롱 사건이 아니라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모욕행위였던 것이 드러났거든요. 더 문제는 이 모든 대화가 어떻게 녹음될 수 있었느냐는 것이었어요. 국회의원실 내부의 대화까지 녹음되었다는 것은 누군가가 매우 정교한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했다는 뜻이었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한유진이 생각보다 훨씬 치밀하고 준비된 사람이라는 것이었어요. 단순히 당했다고 가만히 있는 사람이 아니라 완벽한 반격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인터넷에서는 벌써 새로운 소문들이 돌기 시작했어요. 도청 파일이 나왔다더라, 계획적인 모욕이었다는 증거가 있다더라, 같은 이야기들이었습니다.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정보를 흘리고 있는 것 같았어요. 곧 이 사건은 여군을 도구로 만든 갑질극장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라 조직적인 인권 침해 사건으로 성격이 바뀐 것이었어요. 도청 파일이 언론에 공개된 지 이틀 만에 사회 전체가 뒤집어졌습니다. 각 방송사의 저녁 뉴스는 연일 이 사건을 다뤘고 신문 일면에는
계획된 모욕국 여군을 도구로 본 갑질 정치라는 제목이 큰 글씨로 실렸어요. 여론은 완전히 분노 모드였습니다. 국회의원실은 완전히 마비 상태였어요. 항해 전화가 쏟아져서 업무가 불가능할 정도였고 의원실 앞에는 여성단체와 시민단체들이 몰려와 시위를 벌였습니다. 사과하라, 의원직 사퇴하라는 구호가 국회의사당 복도까지 들렸어요. 해당 국회의원은 뒤늦게 사과문을 발표했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개인적인 실수였으며 깊이 반성한다는 뻔한 내용이었어요. 하지만 도청 파일에 나온 그의 진짜 생각을 들은 국민들은 더욱 분노했습니다. 저게 사과냐? 진심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는 반응이 대부분이었어요. 군 내부는 더욱 심각했습니다. 합참에서는 긴급회의가 연일 계속되었고 국방부에서는 장관이 직접 상황을 챙기고 있었어요. 문제는 당사자인 한유진이 여전히 행방불명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휴가 신청은 했지만 어디에 있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국방부 대변인은 매일 기자회견에서 해당 장교의 인권을 보호하고 사안을 엄정하게 처리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정작 당사자와 연락이 안 되니 답답할 뿐이었습니다. 언론에서는 피해자마저 사라진 기이한 사건이라며 더욱 관심을 보였어요. 그런데 정확히 일주일 만에 유진이 나타났습니다. 국방부 청사 정문 앞이었어요. 오전 9시 출근하는 직원들과 기자들이 북적이는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유진의 모습을 본 사람들은 모두 깜짝 놀랐어요. 유진은 군복을 입지 않고 있었습니다. 검은색 정장에 흰 블라우스 차림이었어요. 더 놀라운 것은 계급장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목에는 군번줄도 없었고 가슴에는 이름표조차 달려있지 않았어요. 마치 일반인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유진의 손에는 두꺼운 서류 뭉치가 들려 있었어요. 표정은 차분했지만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로웠습니다. 기자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지만 유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국방부 청사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청사 내부는 순식간에 술렁거렸어요. 한유진 소령이 돌아왔다. 군복을 입지 않았다. 뭔가 중대한 일이 벌어질 것 같다는 소문이 순식간에 퍼졌습니다. 직원들은 복도에서 유진을 힐끗힐끗 쳐다봤지만 누구도 말을 걸지는 못했어요. 유진이 향한 곳은 국방장관실이었습니다. 비서실에서는 당황했어요. 아무런 약속이나 예고 없이 나타났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유진은 침착하게 말했어요. 한유진입니다. 장관님께 중요한 보고가 있어서 왔습니다. 비서관이 안으로 들어가서 장관에게 보고했어요. 장관은 즉시 만나겠다고 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며칠째 골치 아팠는데 당사자가 직접 나타난 것이었거든요. 장관실 문이 열리자 국방장관이 직접 나와서 유진을 맞았습니다. 소령, 그동안 어디 계셨습니까? 연락이 안 되어서 걱정했어요. 하지만 유진의 대답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장관님, 저는 더 이상 소령이 아닙니다. 국방장관은 당황했어요.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유진은 손에 들고 있던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표지에 적힌 제목을 본 장관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보직해임 요청서였습니다. 장관님, 국회의원 이철수 씨, 육군 대령 박영호 씨, 합참 실장 김민수 씨. 이 세 사람 모두 국방의 명예를 훼손했고 장병들을 모욕했습니다. 즉시 보직에서 해임되어야 합니다. 국방장관은 서류를 받아보며 놀랐어요. 거기에는 세 사람의 구체적인 잘못과 그에 대한 증거들이 빼곡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국회의원은 물론이고 이번 사건에 연루된 군 간부들까지 모두 포함되어 있었어요. 소령?
아니, 당신 지금 뭐라는 겁니까? 이런 식으로 처리할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장관이 당황하며 말했지만 유진의 대답은 확고했습니다. 저는 국민 앞에 군복을 지키는 겁니다. 장군의 책무로요. 그 순간 장관실 안이 조용해졌어요. 장군의 책무라는 말에서 장관은 무언가를 직감했습니다. 일반 소령이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었거든요. 더욱이 유진의 태도와 말투에서는 오랜 경험과 권위가 느껴졌어요. 당신, 정확히 어떤 신분입니까? 장관이 조심스럽게 물었을 때 유진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그것은 필요한 시점에 공개하겠습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이 사건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는 겁니다. 유진이 내민 보직해임 요청서에는 단순히 인사조치만 요구한 것이 아니었어요. 군 전체의 성희롱 및 성차별 실태조사, 장병 인권보장 시스템 구축, 그리고 여군 처우 개선 방안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이미 오래전부터 준비해온 것처럼 완벽했어요. 이 모든 조치가 이뤄지기 전까지 저는 어떤 보직도 받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으면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유진의 말에는 협상의 여지가 없었어요. 단순한 요청이 아니라 통보에 가까웠습니다. 국방장관은 자신이 지금 상당히 중요한 인물과 대화하고 있다는 것을 확신했어요. 그런데 당신이 군복을 입지 않은 이유는 뭡니까? 군복을 더럽혔기 때문입니다. 깨끗해질 때까지는 입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유진의 대답에 장관은 할 말을 잃었어요. 그 순간 복도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기자들이 몰려온 것이었어요. 유진이 국방부에 나타났다는 소식이 퍼진 것입니다. 유진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장관님, 이제 선택하셔야 합니다. 조용히 내부적으로 처리할 것인지 아니면 국민 앞에서 해결할 것인지 말입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비서관이 급히 들어왔어요. 장관님, 기자들이 기자회견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한유진 씨가 직접 나와서 입장을 밝혀달라고 합니다. 모든 시선이 유진에게 집중되었어요. 유진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국민 앞에서 해결하겠습니다. 오후 2시 국방부 대회의실에는 전국의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주요 방송사는 물론이고 인터넷 매체, 해외 언론까지 포함해서 100여 명이 넘는 기자들이 자리를 가득 메웠어요. 생중계를 준비하는 카메라만 해도 10여 대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들은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아직도 유진의 정확한 신분을 파악하지 못한 상황에서 전국 생중계 기자회견을 하게 된 것이었거든요. 만약 잘못되면 국방부 전체가 곤란해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유진은 여전히 검은 정장 차림이었어요. 계급장도 군번줄도 없는 모습으로 단상에 올라섰습니다. 플래시가 터지고 카메라가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실시간 시청자 수는 이미 100만 명을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진이 차분한 목소리로 인사를 건넸어요. 회의실 안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유진의 다음 말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는 지난주 국회 시찰 중 모욕을 당한 당사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은 단순히 개인적인 피해를 호소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유진은 잠시 멈춰서 회의실을 둘러봤어요. 수많은 기자들의 시선이 유진에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 군의 본질적인 문제를 드러낸 계기였습니다. 여군을, 아니 모든 장병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건이었어요. 기자들이 메모를 시작했어요. 하지만 아직 누구도 질문을 던지지는 않았습니다. 유진의 말을 끝까지 들어보려는 분위기였어요.
저는 15년간 대한민국 군인으로 복무해 왔습니다. 그동안 크고 작은 차별과 편견을 경험했지만 참고 넘어가는 것이 군인의 도리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번 일은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실시간 채팅창에는 댓글들이 빠르게 올라오고 있었어요. 정말 당당하다 말하는 것부터가 범상치 않아 뭔가 일반 소련 같지 않은데 같은 반응들이었습니다. 도청 파일을 통해 공개된 바와 같이 이번 일은 우발적인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여군을 쇼의 도구로 이용하려는 계획된 모욕이었어요. 유진의 목소리에 힘이 실리기 시작했어요. 지금까지 차분했던 톤이 점점 강해지고 있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사건 이후의 반응이었습니다. 진심 어린 사과는 없었고 오히려 여군이 뭘 할 수 있겠느냐는 식의 조롱이 계속되었어요. 기자 한 명이 손을 들었어요. 그럼 어떤 조치를 원하십니까? 유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저는 이미 관련자들의 보직 해임을 요청했습니다. 국회의원 이철수 씨, 육군 대령 박영호 씨, 합참 실장 김민수 씨. 이분들은 모두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런데 소령님께서 그런 요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신가요? 다른 기자가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어요. 회의실 안의 분위기가 긴장됐습니다. 이 질문이야말로 모든 사람들이 궁금해하던 핵심이었거든요. 유진은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는 깊은 숨을 내쉬며 입을 열었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한유진 소령으로 알려져 왔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제 진짜 신분이 아니었어요. 회의실 안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유진의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제 진짜 신분을 공개하겠습니다. 유진이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어요. 작은 검은색 케이스였습니다. 케이스를 열자 그 안에는 계급장이 들어 있었어요. 하지만 소령 계급장이 아니었습니다. 육군 중장 한유진입니다. 순간 회의실 안이 술렁거렸어요. 기자들이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놀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중장이라는 것은 별 3개, 즉 3스타를 뜻하는 것이었거든요. 국방 명예를 걸고 오늘 이 자리에서 군기 회복 절차를 시작하겠습니다. 유진이 중장 계급장을 가슴에 달기 시작했어요. 카메라들이 그 모습을 놓치지 않고 담았습니다. 실시간 시청자 수는 벌써 300만 명을 넘어서고 있었어요. 실시간 채팅창이 완전히 폭발했습니다. 뭐야 중장이었어? 3스타가 소령 행세를 했다고? 이거 진짜야? 완전 대박이다. 기자들도 당황하기 시작했어요. 소령인 줄 알았던 사람이 갑자기 중장이라고 하니 상황 파악이 안 됐거든요. 질문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중장님, 그럼 지금까지 왜 소령으로 활동하신 겁니까? 합참 정보처에서 현장 근무 경험을 위해 일반 부대에 파견 근무 중이었습니다. 신분은 보안상 공개하지 않았어요. 그럼 처음부터 이런 권한이 있으셨다는 말씀입니까? 권한의 문제가 아닙니다. 군인으로서 그리고 여군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것뿐이에요. 기자들은 계속 질문을 던졌지만 유진은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중장이라는 신분이 공개된 후 유진의 말에는 더욱 강한 무게감이 실렸습니다. 앞으로 군 내부의 성희롱, 성차별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챙기겠습니다.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시스템을 완전히 바꿀 것입니다. 한 기자가 손을 들었어요. 그럼 해당 국회의원과 군 간부들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이제 시작입니다. 유진의 대답은 간단했지만 강력했어요. 그리고는 가방에서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지금부터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 절차를 공개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국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말입니다.
전국 생중계 화면 아래쪽에는 실시간 반응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었어요. 장난 아니네. 진짜로 국회의원들 인생 끝났다. 이제야 시원하다. 역시 뭔가 다르다고 생각했어. 해외 언론들도 이 상황을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한국군의 여성 중장이 성희롱 사건을 계기로 군 개혁을 선언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었거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진이 마이크 앞으로 다가섰어요. 군복을 입는다는 것은 국가와 국민을 지키겠다는 맹세입니다. 그 맹세에는 성별이 없고 계급의 높낮이도 없어요. 모든 군인은 동등한 존중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나자 회의실 밖은 완전히 난리였어요. 기자들이 뛰어나가며 속보를 준비했고 방송사들은 긴급 뉴스를 편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녁 모든 뉴스의 1번 소식은 여군 소령이 아닌 중장이었다는 내용이었어요. 시청률은 역대 최고를 기록했고 관련 영상은 조회수 1,000만 뷰를 넘어섰습니다. 한유진이라는 이름이 대한민국 전체에 각인된 역사적인 하루였어요. 유진의 기자회견이 있은 지 사흘 만에 국회에서는 긴급 국정감사가 소집되었습니다. 국방위원회 주도로 열린 이번 감사는 군내 성희롱 및 갑질 사건 진상규명이라는 제목으로 전국에 생중계되었어요. 국민들의 관심이 폭발적이었기 때문에 국회에서도 신속하게 대응한 것이었습니다. 국정감사장에는 평소보다 훨씬 많은 기자들과 방청객들이 몰려들었어요. 주요 방송 3사는 물론이고 종편과 인터넷 방송까지 모두 생중계를 준비했습니다. 해외 언론들도 특파원을 보내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오전 9시 정각 국정감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한 사람들은 국방장관, 합참의장, 그리고 사건 관련자들이었어요. 가해자인 국회의원 이철수도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기다리는 것은 한유진의 등장이었어요. 다음 증인 한유진 중장님 입장해 주십시오. 위원장의 호명이 있자 감사장 뒤쪽 문이 열렸습니다. 유진이 모습을 드러낸 순간 장내가 조용해졌어요. 이번에는 완전한 군복 차림이었습니다. 가슴에는 중장 계급장이 반짝이고 있었고 각종 표창과 부대 마크가 정갈하게 달려 있었어요. 유진이 증인석으로 걸어가는 모습을 카메라가 따라갔습니다. 당당하고 흔들림 없는 걸음걸이였어요. 실시간 시청자 수는 벌써 500만 명을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증인은 선서를 하시기 바랍니다. 저 한유진은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유진의 목소리는 또렷하고 힘찼어요. 선서를 하는 모습에서도 흔들림이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질의응답이 시작되었어요. 여당 의원들은 사건의 경위를 묻는 기본적인 질문들을 했고 야당 의원들은 좀 더 날카로운 질문들을 던졌습니다. 유진은 모든 질문에 차분하고 정확하게 대답했어요. 중장님, 그동안 왜 신분을 숨기셨습니까? 군 정보 업무의 특성상 신분 공개가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그런 제약보다 더 중요한 문제였다고 판단했어요. 그럼 처음부터 신분을 밝히셨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는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문제의 본질은 아닙니다. 계급이나 신분에 관계없이 모든 군인은 존중받아야 해요. 질의응답이 1시간 정도 진행되었을 때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야당 의원 한 명이 본격적인 공세를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중장님, 관련자들에 대한 처벌을 직접 요구하셨는데 이는 월권 행위 아닙니까? 월권이 아니라 직책입니다. 장병 보호는 고급 간부의 당연한 의무예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원하십니까?
유진은 잠시 멈춰서 가방을 열었어요. 그 안에서 두꺼운 파일을 꺼냈습니다. 갖가지 서류들이 정리되어 있는 파일이었어요. 보직해임 요청건을 국민 생중계 앞에서 처리하겠습니다. 감사장 안이 순식간에 술렁거렸어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국정감사 도중에 인사조치를 직접 처리한다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었거든요. 위원장이 당황하며 말했어요. 중장님, 그런 절차는 여기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위원장님, 저는 합참 직할 정보처장 권한으로 이 조치를 취하는 것입니다. 국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투명하게 처리하겠어요. 유진은 펜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서류를 펼쳤어요. 카메라가 그 장면을 클로즈업으로 담았습니다. 국회의원 이철수 씨, 군 장병 모독 및 인격 침해 행위, 향후 모든 군 관련 활동 참여 금지. 유진이 또박또박 읽어가며 서류에 서명을 했어요. 해당 의원은 참고인석에 앉아 있었는데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땀이 흐르기 시작했어요. 육군 대령 박영호 씨, 상관 지시 불복종 및 장병 인권 침해 방조, 즉시 보직 해임 및 강등 조치. 두 번째 서류에도 유진의 서명이 들어갔습니다. 해당 대령은 방청석에 앉아 있었는데 완전히 얼어붙었어요.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었거든요. 합참 실장 김민수 씨, 사건 은폐 시도 및 피해자 2차 가해, 즉시 보직 해임. 세 번째 서류까지 처리되자 감사장 안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이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실시간 채팅창은 완전히 폭발 상태였어요. 와, 진짜 한다. 생중계로 목자르네. 이거 실제야? 역사적 순간이다. 유진은 서명을 마친 후 서류를 정리했어요. 그리고는 마이크 앞으로 다가섰습니다. 이상 3건의 보직해임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해당자들은 오늘부터 효력이 발생함을 통지합니다. 위원장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중장님, 이런 식으로 처리해도 법적 효력이 있습니까? 합참 직할 정보처장의 특별 권한입니다. 국가기밀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즉시 조치가 가능해요. 유진의 설명에 모든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일반인들은 잘 모르지만 군 고위직들은 그런 권한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해당자들의 반응은 제각각이었어요. 국회의원 이철수는 벌떡 일어나서 항의하려다가 주변의 만류로 다시 앉았습니다. 대령 박영호는 완전히 절망한 표정이었고 실장 김민수는 머리를 떨구고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유진이 다시 마이크 앞에 섰어요. 오늘 이 조치는 개인적인 복수가 아닙니다. 우리 군이 변화해야 한다는 메시지예요. 계급과 성별에 관계없이 모든 장병이 존중받는 군대, 그것이 제가 추구하는 목표입니다. 감사장 안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처음에는 몇몇 방청객들이 시작한 박수였지만 점점 많은 사람들이 함께 박수를 쳤습니다. 일부 의원들까지도 박수에 동참했어요. 유진은 고개를 숙여 인사한 후 증인석을 떠났습니다. 당당한 걸음걸이는 들어올 때와 똑같았어요. 카메라가 유진의 뒷모습을 마지막까지 따라갔습니다. 국정감사가 끝난 후 언론들은 일제히 속보를 내보냈어요. 생중계 중 보직해임 직접 처리 전례 없는 군 기강 확립 같은 제목들이었습니다. 그날 관련 영상은 각종 플랫폼을 통해 순식간에 퍼져나갔어요. 유튜브에서만 1200만 뷰를 기록했고 해외에서도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한국 여성 장군의 용기 성차별에 맞선 군인이라는 제목으로 세계 각국 언론이 보도했어요. 인터넷 댓글들도 뜨거웠습니다. 진짜 속 시원하다. 이런 장군이 우리나라에 있었구나. 군대가
정말 바뀔 것 같다 같은 반응들이 대부분이었어요. 한유진이라는 이름은 이제 대한민국을 넘어서 전 세계에 알려진 이름이 되었습니다. 국정감사에서의 생중계 보직 해임 사건이 있은 지 한 달 후 한유진은 새로운 보직을 받았습니다. 국방부 직할 장병 인권보장 특별기획관이었어요. 이는 완전히 새로 만들어진 직책으로 군 전체의 인권 상황을 총괄하는 중요한 역할이었습니다. 유진의 첫 번째 지시는 정군 대상 전수조사였어요. 식사 환경부터 시작해서 복무차별, 성희롱, 부당한 대우까지 모든 영역을 포함하는 대규모 조사였습니다. 이런 규모의 조사는 군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거든요. 조사팀은 전국 각지의 부대를 직접 방문했어요. 예고 없이 나타나서 장병들과 개별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처음에는 말을 꺼내기 어려워하던 장병들도 점차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유진이 직접 나서서 어떤 보복도 없을 것이라고 약속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조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그동안 묻혀있던 수많은 문제들이 드러났습니다. 여군에 대한 차별은 물론이고 계급을 이용한 갑질, 부당한 업무 지시, 인격 모독 등이 일상적으로 벌어지고 있었거든요. 특히 식당에서의 부당한 대우는 거의 모든 부대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문제였어요. 유진은 이 결과를 바탕으로 근본적인 개혁안을 만들었습니다. 군 장병 인권 헌장이라는 이름의 새로운 규정이었어요. 모든 장병이 성별, 계급, 출신에 관계없이 동등한 인격체로 대우받을 권리를 명시한 것이었습니다. 가장 상징적인 변화는 식당에서 일어났어요. 그동안 하급자들이 상급자 앞에서 고개를 숙이며 식사하던 관행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대신 모든 장병이 동등하게 식사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어요. 배식을 받을 때도 정중한 인사는 하되 굽신거리거나 비굴한 자세를 강요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사건에 연루된 고위 간부들의 처리도 신속했어요. 관련된 장군 2명이 모두 사임했고 중간 간부들은 좌천되거나 전역했습니다. 국회에서도 변화가 있었어요. 이철수 의원을 포함해서 유사한 논란이 있었던 의원 2명이 다음 선거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의식 변화였어요. 군 간부들은 장병들을 대할 때 훨씬 조심스러워졌고 여군에 대한 시각도 크게 달라졌습니다. 예전처럼 여군은 이런 일이 어울린다는 식의 성차별적 발언은 거의 사라졌어요. 유진이 만든 신고 시스템도 큰 역할을 했습니다. 익명으로 부당한 대우를 신고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이었는데 실제로 많은 사건들이 이를 통해 해결되었어요. 신고자 보호 장치도 철저해서 보복을 걱정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변화는 군 밖에서도 나타났어요. 유진의 사건이 알려진 후 직장 내 성희롱이나 갑질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인권 교육을 강화했고 정부도 관련 법령을 개정했어요. 특히 공공기관에서는 한유진 조항이라고 불리는 규정들이 만들어졌습니다. 성별이나 외모를 기준으로 업무를 배정하는 것을 금지하고 의전 업무라는 이유로 여성 직원을 차별하지 못하게 한 것이었어요. 언론에서도 달라진 모습을 보였어요. 예전에는 여성 공무원이나 군인을 다룰 때 외모에 초점을 맞추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제는 능력과 성과 위주로 보도하게 되었습니다. 유진의 사건이 하나의 기준점이 된 것이었어요. 유진은 6개월 후 전국 순회 강연을 시작했습니다. 존중받는 조직 문화 만들기라는 주제로 각 부대를 직접 방문해서 장병들과 만났어요. 처음에는 긴장했던 장병들도 유진의 따뜻한 모습을 보고 편안해했습니다. 여러분 모두는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계급이 높고 낮음은 역할의 차이일 뿐 인격적으로는 모두 동등해요. 유진의 말을 들은 젊은 병사들의 눈에서는 자신감이 살아났어요. 그동안 위축되어 있던 마음이 조금씩 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1년이 지난 후 군 문화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상명하복의 기본 질서는 유지하되 인격적 모독이나 차별은 사라졌습니다. 여군들도 자신감을 갖고 당당하게 업무를 수행했어요. 남녀 구분 없이 능력에 따라 보직이 정해지는 것이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외국군 관계자들도 한국군의 변화에 주목했어요. 여러 나라에서 한국의 군 인권 시스템을 벤치마킹하려고 방문했습니다. 유진은 국제회의에서도 자주 발표를 했어요. 권위와 존중의 조화라는 주제로 한국군의 경험을 나누었습니다. 가장 의미 있는 변화는 일상에서 나타났어요. 식당에서 배식을 받는 장병들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진 것이었습니다. 예전처럼 고개를 숙이고 눈치를 보며 받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감사합니다라고 인사하며 받았어요. 배식하는 취사병들도 친근하게 응답했습니다. 어느 날 유진이 한 부대 식당을 깜짝 방문했을 때의 일이었어요. 한 여군 상병이 배식을 받으면서 취사병과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오늘 반찬 정말 맛있어 보이네요. 네, 특별히 신경 써서 만들었어요. 맛있게 드세요. 이런 평범한 대화가 이제는 자연스러워진 것이었어요. 유진은 그 모습을 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자신이 꿈꿔왔던 변화가 현실이 된 것이었거든요. 그날 저녁 유진은 일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오늘 식당에서 본 그 모습이야말로 진짜 승리다. 누구도 고개 숙이지 않고 모두가 당당한 그 모습 말이다. 한유진의 이야기는 단순히 한 개인의 용기담이 아니었어요. 대한민국 전체가 더 나은 사회로 변화하는 계기가 된 역사적 사건이었습니다. 그 변화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앞으로도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우리 시청자분들의 삶에 주는 가치와 교훈을 말씀드립니다. 한유진 중장의 용기는 부당함 앞에서 침묵하지 않는 개인의 힘을 보여줍니다. 이철수 의원 같은 기득권의 오만함에 맞서 진정한 존중과 평등을 실현한 그녀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가 일상에서 마주하는 갑질과 차별에 당당히 맞설 용기를 줍니다. 한 사람의 결단이 사회 전체를 바꿀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드리며 더욱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